자, 오늘은 백석 시인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고향이 시에서 등장할 때에는 보통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따뜻함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소재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 시적 화자가 지금 고향에 살고 있겠다는 거겠어? 아니라는 거겠어? 아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작품에서도 진짜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나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작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릴 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타지에서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나랑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더라도 포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만나도 너무너무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반가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대학에서 만났던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포항 물회 유명하지 않냐면서 진짜 맛있더라면서 어디 어디 가봤다고 이 말만 들어도 나랑 진짜 뭐 별 친분도 없고 막 별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 와 갑자기 막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들 한번 직접 해봤던 적이 있어서 아 이런 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내륙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다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사실 이제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늘상 보던 바다였는데 이 바다를 또 못 보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때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느낌인 건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한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한번 가져가면서 이 시에서는 어떻게 고향이 표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알아 누웠다. 아픈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나 아플 때 고향 생각이 진짜 많이 나잖아. 그리고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진짜 더 서럽고 더 외롭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시적 상황 자체가 고향을 그리워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상황 자체가 그 공간적 배경 자체가 북관이라고 하니까 북관은 지금 밑에 주석 보시면 함경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시적 화자는 함경도 출신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라서 누구를 만났냐면 의사를 만났어요. 자, 근데 이 의원의 지금 외양 모습이 나오는데 의원은 열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 관우와 같은 그런 수염을 길게 막 들이워서 마치 모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먼 옛적에 어느 나라 신선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열애 같은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직유법도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의원의 모습은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의원이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맥을 짚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옛날에는 막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맥 짚는 거 아시죠? 한의학에서는 아직도 맥을 짚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맥을 짚더라. 그렇죠? 그런데 맥을 짚다가 문득 물어봤대요. 그 의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고향이 어디요? 라고 나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 질문 자체는 누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야? 의원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겠죠. 맥을 짚으면서 환자분 고향이 어디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다. 근데 뭐 어떤 따옴표나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간접 화법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이제 고향을 얘기했죠.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북관이고 나의 고향은 평안도 정주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또 뭐라고 하냐면 평안도 정주 거기 아무개 씨가 사는 고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혹시 그 아무개 씨를 아세요? 라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원의 질문이고 이건 또 나의 대답과 질문인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개 씨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원이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 대답했냐면 막역지간입니다. 라고 진짜 친한 친구다라고 이렇게 수염을 쓸면서 대답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그 아무개 씨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와 의원은 별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고향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고향과 연관된
아무개 씨라는 이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 뭔가 막 폭발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아무개 씨는 의원과는 막역지간이고 지금 나에게는 아버지로 섬기는 어떤 공통의 매개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의원이 또다시 넌지시 웃으면서 말없이 팔을 잡아서 맥을 보는데 아까도 맥을 봤잖아.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맥을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더라. 그래서 그 손길 하나에는 고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더라. 마치 진짜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았다라는 거야. 어떤 따뜻함 아니면 뭐 진짜 외로운 아픈 순간이었잖아. 그 순간에 어떤 위로 뭐 아니면 진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더 지금 증폭해서 느끼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면 아까도 묵묵하니 맥을 짚고 지금도 말없이 맥을 짚었는데 이 맥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진단을 위한 맥이었다면 이게 이 고향에 대한 어떤 매개체를 느끼고 난 후에는 이렇게 따뜻함, 위로, 그리움 이런 감정으로 맥이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 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서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사적이라는 게 우리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사 갈래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서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서사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나는 혼자 알아 누웠었는데 그래서 의원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는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간접화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은 시험 기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파이팅!